자, 이제 편히 좀 쉬었습니까? 1강에서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수업 계획서를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포털에서 여러분이 다 출력해서 갖고 있을 것으로 이제 제가 알고 그 내용에 맞춰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계획서의 제일 첫 번째는 미용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놓고 생각을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저는 경락과 림프와 아로마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간략하게 제 나름대로의 노선을 갖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러한 것에 여러분이 또 다른 내용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과연 건강을 위한 미용 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더 있을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논문을 발췌하든지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배우고 저도 배우고 하는 서로의 어떤 세미나 시간도 같이 연계돼서 진행이 됐으면 해요. 자, 그래서 이 미용과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학기 미용 건강 케어에 대한 주요 학습 기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학습 목표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한테 상담을 하기까지,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관리를 시작할 때 베드에 누워있는 고객의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디 리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누워있을 때 이 어깨가 이렇게 숙여져 있어서 제 손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정말 거치는 게 없이 쑥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어깨가 이렇게 수그러 있는 사람, 가장 평범하게 어깨 라인이 베드에 딱 붙어서 어깨가 쫙 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리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체를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고객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디 리딩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실습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오프라인에서 서로 보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앉은 자세 하나하나 이제 체크해 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몸을 읽어갈 것이냐,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틀어짐에 따라서 근육의 모양이 달라지고 우리 인체의 구조물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미 알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인체의 문제성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그 근막의 이론적인 것 플러스 근막이 어떻게 틀어져 있다, 그럼 어디를 만졌을 때 근막을 우리가 이렇게 이완시켜 주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같이 얘기하게 될 것이고, 경락의 주요 에너지 포인트라고 하는 경락을 이용을 해서 통증 케어와 틀어져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데 근막을 얘기했다면, 그 근막이 틀어짐으로써 오는 통증은 또한의 경혈점을 같이 우리가 맞잡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체요법을 습득하는 것이 이번 학기에 주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특화된 여러분이 잘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A라는 샵과 B라는 샵을 갔을 때 뭐 순서에 있어서 다르거나 뭐 이런 거는 차이가 별반 잘 모르겠어요. 여기나 저기나 똑같아요 라고 하는 관리를 받았다면, 저만의 샵으로 왔을 때에는 다른 데보다는 좀 다른데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는데요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다른 샵에서 배웠던 받았던 어떤 관리 방법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느낌이 있는데요, 뭔가 좀 다르고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멘트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해서 이 실전 활용 테크닉을 다양화시켜서 여러분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표하는 바예요. 특별화된 서비스. 그래서 인체의 균형을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다라고 하는 거. 몸 안에서도 밸런스가 깨져 있고,
그 다음에 몸의 상태에서도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제 몸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균형이 있어요, 없어요? 균형이 깨져 있는 거죠. 이 균형을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원자세를 시켜주셔야 되죠.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서는 자세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세의 틀어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뼈와 근육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을 조금 더 넘어서 간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가장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요즘에 핸드폰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현대인의 특성을 보면 다 이러고 돼 있어요. 자, 제 자세를 잘 보시면 여기가 많이 이렇게 숙여져 있고 고개는 많이 앞으로 해서 일자목이 되면서 핸드폰과 모니터에 집중하게 되면서 체형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깨져 있는 균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그 한 학기 동안의 수업에서는. 자, 그래서 인체의 불균형은 불건강으로 온다. 자, 제가 이 자세를 얘기한 이유는, 자, 계속 이렇게 살아요. 보편적으로 그 사람은 기운이 좀 없어요. 그리고 호흡기 쪽 질환이 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숙여져 있다는 것은 나의 폐의 기운, 심장의 영향, 심폐 기능이 굉장히 축소화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살아봐요.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쫙 펴면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 앞에서 이 공부를 하고 계시면서 이러고 있다. 좀 이렇게 피세요. 기지개도 많이 피고. 그래서 나의 심폐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 그래서 심폐라고 하는 것의 그 목적성을 둔다면 우리 상부 굉장히 편안하게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아주 이제 불건강의 포인트 중에 제가 이제 여기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몸이 틀어지거나 뭔가 균형이 깨졌을 때에는 건강하지 않은 신호가 와요. 그걸 모든 현대인들이 다 알면 좋은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신호가 오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잘 모른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서 많이 전파를 하시고 고객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담에 응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올려주고 올라가 있는 것은 내려주면서 우리 그 시소에 이제 많이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불균형한 것을 올려준다. 올라 있는 것을 내려준다. 이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건강함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건강을 쭉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아름다움이 온다라고 해서 미용과 건강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거의 뭐 20년 가까이 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샵의 가장 뭐라 그럴까 모토라고 얘기를 한다면 건강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휴앤미라고 해서 휴식과 아름다움이라고.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건강함은 다시 회복이 되고 그와 더불어 아름다움 같이 온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제가 휴앤미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검색창에 치면 휴앤미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옛날에 지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휴식과 건강과 아름다움을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휴앤미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잠깐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휴식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건강해질 것인지 그것을 늘 지속적으로 공부하면 방법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외적인, 내적인, 그래서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이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건강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에 배우는 내용들이 교재 이외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편리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정해져 있는 틀의 교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 주교재하고 부교재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한방 피부 미용과 체표 반사 관리라고 해서 이게 이제 훈민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거는
경락의 기초 이론도 들어갔고 세포 반사라고 하는 우리 피부의 건강을 어떻게 측정해 볼 것이냐, 그 내적인 부분의 문제가 피부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좀 집약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부교재에서는 이론서가 조금 더 집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실습에 대한 내용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요 내용들이 지금 주교재하고 부교재에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안내서로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먼저 여러분이 그 각 주차별, 우리가 이제 15주 동안의 수업을 하는데 첫 번째 강의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내용들인데 바로 미용 건강 케어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봤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이제 주된 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2주차에는요, 경락의 이해를 한다면 제가 경혈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냥 경혈만 딱 얘기를 하기가 조금은 여러분이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는 경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지만 경락에 대한 베이스를 좀 넓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그래서 미용에 관련되는 에너지는 무엇인 거고 이 미용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이 2주차에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오장육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뭐 아실 거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오장육부가 아니라 육장육부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때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왜 오장육부가 아니고 육장육부일까 궁금하시죠? 그러면 2강 때 꼭 들어오셔서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회차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요 때는 제가 미리 그 사이트 여러분 포털을 통해서 논문을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출력해서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 정리를 해서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대학원이라고 하는 수업 중에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페이퍼를 여러분이 조금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퍼 보는 방법, 그리고 페이퍼를 찾는 방법, 이런 거를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페이퍼 하나를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뽑았고, 그 페이퍼의 내용 중에서 과연 복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은 4회차에는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번 시간에 이제 1강에서 얘기할 텐데, 이제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의 이론을 알았는데 그들의 흐름 속에는 내 몸에 어떠한 것이 어떻게 반응이 되는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5회차에 가면 5회차에는 이제 기혈순환의 흐름도 중에서 기라는 거는 제가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1대1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제 더 얘기를 하게 될 내용이라 직접 기를 느끼게 해주고, 그 기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게 되는 거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면 혈액이 있죠. 그래서 혈액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정,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신, 그 다음에 여러분 몸속에 느끼고 있는, 몸속에 흘러가고 있는 진액. 그래서 진액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뭐 잠깐 얘기한다면 진액하면 여러분이 땀도 있고요, 혈액도 있고요. 내 몸에 어떤 물 성분에 해당하는 것을 다 진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흘러가게 하는 데에서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경락이라고 하는 그 순환으로 우리가 풀기 때문에 12개의 경맥과 임맥, 동맥에 대한 얘기가 조금 3시간 동안 좀 짧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전체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6주차에 가서는 자, 미용 건강 케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고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요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미용 건강 케어 방법은 무엇인가? 그들은
미용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러한 트렌드를 잊기 위해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논문을 찾아서 각자가 발표하는 시간으로 조를 짜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12개의 장부가 기혈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병증을 갖게 되는데 그 병증이 나타나기 이전에 여러분은 어떤 영양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설계에 해당하는 대장과 심호흡, 우리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장부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8주차에서는 앞에 공부한 내용을 집합해서 중간 시험을, 이론 시험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9주차에는 이제 소화에 연관되는 대표적인 장부로 비장과 위장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비장은 동양의학적으로는 우리 몸에 이렇게 위가 있으면 이렇게 가로지기로 있는 이자와 여러분 왼쪽 주먹을 딱 져서 이렇게 됐을 때 요 부위에 있는 지라라고 하는 것은 이자와 지라를 합해서 우리가 동양의학에서는 비장이라고 얘기해요. 비장과 위장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회차에서는 심장이라고 하는 것과 소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심장과 소장은 영양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라. 자, 아까 그럼 영양은 위하고 얘기했는데요 라고 하지만 이 위에서 소화가 돼서 어디로 가느냐면 소장으로 가잖아요. 소장에서 흡수가 되죠. 흡수되는 것은 어디로 가요? 혈액으로 가죠. 그럼 혈액을 흘러가게 해준데 첫 번째 공장이 어디죠? 그죠? 심장이죠. 그래서 심장과 소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장부의 얘기를 해주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1회차에 가서는 자, 모든 것이 순환이 되고 흡수가 되고 흘러가는데 나머지 내 몸에서 다 돌고 쌓여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쌓인 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거름 장치를 통해서 배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배설기의 대표적인 거. 그래서 정기, 청정계라고 표현했는데 요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얘기할게요. 우리 정을 관리하는데 심장을 얘기하게 되고요. 배설에서는 이 오줌복, 우리가 방광이라고 하는데 오줌이 너무 과하게 차 있으면 여러분 못 참잖아요. 어때요? 배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배설계의 대표적인 게 심장과 방광이에요. 그래서 심장 방광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가 해부학적으로도 얘기하고 경락학적인 얘기로 또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더불어 뭐 이제 실기도 이 연관되는 그런 테크닉을 조금 더 또 얘기를 하게 될 거고, 12회 때에는 심포와 삼초라고 해서 여러분 조금 낯설죠. 제가 아까 얘기했을 거예요. 6장 6부라고 할 때 바로 심포와 삼초를 더하기 해서 6장 6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포, 삼초 어디 있지? 구체적으로 어디 있다라고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근데 심포는 쉽게 얘기하면 심장을 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주머니예요. 그 다음에 삼초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나누어져서 흘러가는데 어떻게 정리하냐? 우리 몸통이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의 중심이라고 하면 바로 요거를 3등분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가슴 중앙까지 여기를 상초, 그 다음에 여기를 중초, 배꼽 밑에 여기를 하초. 그래서 상초, 중초, 하초, 상중하 3개죠. 그래서 이거를 3초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장부이지만 우리 기의 순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3초의 문제가 있으면요, 하복부가 차고요, 위가 차고 여기가 차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차다라고 하는 것은 기의 순환이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뚫어주는 거에 마사지만큼 좋은 게 없고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케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부가 심포와 삼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넣은 중요한 얘기는 요즘 학문적으로 일반 강의를 많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보면 경락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특히나 심포와 삼초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증상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또한 중요한 무기가 될 것 같아서 이 이론적인 베이스를 조금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13회차로 가시면 간하고 담에 대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화토금술하면 목의 장부가 해당이 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뒤에. 자, 그래서 간담에 대한 중요한 해부학적인 그 다음에 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 이런 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4주차에서는 이제 막바지죠. 우리가 15주강에서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앞에 얘기했던 우리 육장육부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우리 표층과 심층의 가장 바깥에 이걸 에워싸고 있는 우리의 구조적인 구조물 중에 우리가 늘 만져주고 케어해주는 게 이제 근육이잖아요. 근육과 우리 피부층에 맞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스마스층이라고 해서 스마스층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서 주름이 생기거나 탄력저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스마스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개중에는 아실 수도 있지만 오늘 처음 들어요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주름 케어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이런 스마스층을 조금 더 보완을 시켜줄지 원상복구를 시켜줄지 이러한 테크닉에 대한 것을 같이 얘기를 해주면서 정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여러분이 앞에 이제 여기 2회차 발표가 있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1회차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두 번의 논문 리뷰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개별적으로 조를 나누든지 해서 14회차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인원수에 따라서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인원수를 나눠서 발표하는 시간을 같이 좀 조율을 해볼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과 저가 만나서 시간 배열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주차에는 이론과 실기를 다시 한번 볼 수는 없고 실기한 테크닉이 여러분한테는 더 많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론적인 것은 요약본으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고 실기를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서 마지막 실기 시험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이 15주차에 대한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내용은 가장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3시간이라는 한 주 강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참여를 하시면 보다 더 재미있는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이 담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많이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이 공부가 될 수 있는 시간이 기다려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 1강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